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가 참 정강후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동시에 아시아 증시 또한 대부분 큰 폭으로 밀렸었는데 거기에 더해 간밤 미국 증시 또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을 하면서 더군다나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운 하락을 보이면서 장 초반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뭐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나스닥 선물이 장 초반부터 상승 기조가 나오면서 그래도 큰 폭의 개파락 없이 출발한 게 좀 그나마 다행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증시 다행스럽게 오늘 정강후약에 좀 강한 모습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 주었고요. 최근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국내 증시는 현재 미국의 이 정책적인 모멘텀보다는 중국의 입김에 따라서 지금 출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또한 중국 증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 증시가 개장하고 상승 반전하면서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 기조를 좀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수가 안 좋았을 때도 이미 당일의 주도 섹터와 주도주들이 이미 시장 안에서는 나왔었고 그동안 좀 강조드렸던 수소 관련된 섹터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등이 나와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또 종목이 상승을 했고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에서는 하락 종목 수 대비 거의 3배 가까운 모습과 코스피도 거의 3배 이상 되는 종목이 상승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은 모습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최근 1월 이후죠. 설 이후부터 사실 매매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만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 직후에 사실 많은 부분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시간을 보지 않고 나가서 연습장에 가서 좀 골프 연습을 좀 하면서 생각을 다듬었는데 매일매일 시장의 주도주가 답보 상태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지수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한 흐름 속에서 개별 테마주들의 흐름이 매일매일 바뀌는 장세가 연속되고 있죠. 어찌 보면 이러한 테마주 안에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량 주도주 단에서 적은 폭의 상승률을 먹더라도 안전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딜레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매매도 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또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런 게 있죠. 정말로 갈 줄 아는 종목이고 정말로 이게 맞는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동의 흐름이 어떤 종목은 장중에 급반등 이후에 눌림도 마이너스 10%까지 눌렸다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또 비중 조절이 안 됐을 때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이 데미지도 사실 단기 매매 안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요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도 최대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종목군들을 많이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 안에서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취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 시장이 그런 종목군들은 그닥 재미가 없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움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낼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시장 어찌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수 영역에 있는
그리고 단기 매매가 굉장히 뭐 체계화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적정한 비중 조절과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빠른 손절, 그리고 분할에 대한 원칙 등등이 기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단기 매매 하기에는 덕없이 좋은 시장일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의 이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지수가 우하향 기조 속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수가 반등할 때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님들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성향의 투자자인지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급한 성격의 투자자고 빠른 매매를 좋아한다면 이 테마의 파동에 합류해서 뭐 전문 서퍼가 돼야 되는 거죠. 파도를 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면 좀 물려 있더라도 어차피 지수가 바닥을 잡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바닥을 잡히면 모든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한 많은 종목군들은 사실은 지수와 연동되면서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군들은 따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 악재가 없는 종목에서 정상적인 흐름 속에 지수와 함께 빠졌다면,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반등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유연한,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그닥 좋지 않은 모습 속에 국내 증시가 이 중국의 증권 당국에서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장중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에 연동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전략 후강의 강한 장세로 마감이 잘 됐고요. 전반적으로 장 후반 들어 외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약 500억대 매도 우위에 있던 이 외인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장 막판에 한 3천억 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프로그램에서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전반적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다.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최근 시장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연준이 그러잖아요. 파월은 우리 돈 계속 풀겠다, 경기 좋다, 고용이 잡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시장을 부양하겠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러한 스탠스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약간 그러한 이 시장에 대한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그리고 유동성 축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뭐 스탠스가 약간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은 이 중국 증시의 이 연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 증시를 항상 체크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시고, 꼭 10시 이후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 흐름을 체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코스피 기준 철강 섹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었고요. 거기에 해운 섹터, 유통, 카지노 등 전반적인 코로나 피해 섹터가 최근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3월 5일부터 뉴욕시 극장이 전면 재개한다라는 이슈와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인가요? 텍사스인가요? 1900만 명의 100% 노마스크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전일 미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코로나 피해 섹터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 전반적인 이 상황 자체가 오늘 이 코로나 피해 섹터, 특히 유통 섹터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주었고요. 철강 섹터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포스코가 오늘 장 막판 신고가를 만들면서 상승을 했고, 마감 이후에 굉장히 또 서프라이즈한 공시가 또 나왔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투자한 니켈 호수, 그러니까 3천억에 샀는데 35조 가치라고 하니 대박이 난 거죠. 뭐 시가총액 29조짜리가 35조라니
뭐 내일장 기대가 되는데 또 시간에 너무 올렸기 때문에 쉽게 따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강했던 아이오닉 5 관련주 섹터는 약세 흐름이었고, 윤석열 관련해서 뉴스가 많았죠. 아침에도 사실 관심 섹터가 윤석열,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수소, 그 다음에 쿠팡 상장에 대한 단알과 뭐 등등 종목들을 좀 봤었는데, 윤석열 관련주도 장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고요. 어제 갑자기 테마가 형성된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인데요. 사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 때문에 굉장히 좀, 오늘 시장에서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알면서 어제 한빛소프트를 뭐 잘 매매를 했죠. 한 15%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알면서 이 종목군들을 대응을 안 한 거 자체가 굉장히 트레이더로서 오늘 조금 짜증스럽기도 하고, 뭐 한 건지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섹터 안에서 예를 들면은 테마가 초창기에 터졌을 때 들어가는 게 올바른 투자죠. 테마가 막 터졌을 때. 근데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 섹터 관점에서는 3월 10일 로블록스가 나스닥 직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한 차례 뭐 반등 이후에 눌렸다가 제가 볼 때는 다시 강한 상승이 한 번 더,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막 터진 테마여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쿠팡이 11월 11일 날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네이버, 이마트 수혜가 오늘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뭐 네이버는 메타버스, 그리고 뭐 쇼핑, 뭐 쌍두마차가 다 좀 끌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수소경제 관련해서 전일 사실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에 크게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오늘은 장 초반에 좀 크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일은 사실 43조 이슈가 나왔음에도 시간에 전혀 안 움직였죠. 아마 지수가 빠지고 선물이 안 좋아서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오전에 시장에 뭐 특별한 테마가 사실 없었죠. 전일은 뭐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좀 있었고, 오늘은 특별한 테마 없는 곳에 이 수소 테마가 오전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수소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전에 수소 관련한 종목을 일부 들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중국 양회 관련해서 저출산 대책 기대감으로 제로투세븐하고 이런 종목군들 상승한 흐름 진행이 됐죠.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좀 보면, 최근 지수가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 이 신용융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오늘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 인상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한 때 막 11% 떨어지는 이 난리도 아닌 난리가 났었는데, 그에 반해 오늘 뭐 2.7%, 1.95% 상승이니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었고,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 이슈가 없다면, 그리고 내일 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남아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는 굉장히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홀딩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홀딩 대응하면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죠.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IT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HMF 정도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특히 H&M이 프로그램 매수로 보면 엄청난 흐름이 나왔죠.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보면 하루 종일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의 끊기지 않는 매수가 들어왔고, 그 과정 속에서 완전 신고가 초대장주가 됐으며, 그에 동시에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이 이제 장 후반에
잠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한해운을 좀 들어가서 짧게 2% 정도 약수익 정도만 하고 매매를 좀 안 했습니다. 네, 조금 수급 매매를 좋아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죠. 수급 매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다가 중간에 얇게 좀 먹고 나오는 정도로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오늘장 대한해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최근 바닥권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그 다음에 매수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현대 백화점 일단 240억, 그 다음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죠. 저희는 사실 이거를 오늘 조금 물량을 뺏겼답니다. 네,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일부 청산을 해버렸어요. 30% 청산을 아주 바닥권에서 좀 팔았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프로그램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끝까지 들고 가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위 구간마다의 매물대가 있어요. 이제는 기간적으로 얼마나 끌고 가서 얼마나 높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관점인데 단기 관점에서는 9만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이 종목을 바라봤기 때문에 9만원 정도 목표 주가를 잡으면 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최초 매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한번 됐었고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좀 비싸게 산 게 이 구간에서 한 3번 정도 매수가 됐던 종목인데 이제는 점점 목표가에 다가가는 것 같네요. 신세계도 굉장히 좋았죠. 흐름이 지금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신세계 카카오 이베이 코리아 인수설이 좀 나옵니다. 인수를 하게 된다면 시세이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종목도 이때 들어갔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팔고 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안 팔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모멘텀이 터지게 된다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예를 들면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모멘텀이 하나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이런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고 한번 생각지도 못한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월 단위 결제액은 네이버가 2조 8천억, 쿠팡이 2조 4천억, 이베이가 2조입니다. 그리고 SHG닷컴이 4천억이기 때문에 그럼 쿠팡하고 3강이죠. 쿠팡하고 가격이 똑같아지니까 얘네들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장 이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한 번 정도 강하게 더 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세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자, 그 밖에 메타버스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오늘 선익 시스템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마이크로 LED를 제작한다라는 이슈로 제일 먼저 상가를 갖고 최근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었고 이때는 OLED로 갔다가 뭐로 갔다가 하면서 오늘 이슈를 만들면서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강했던 게 CMS 에듀. 얘가 이제 이슈를 보면 메타버스 특징주를 띄우면서 이 종목도 굉장히 빠르게 또 급등을 했어요. 메타버스 특징주가 왜 사라졌을까? 왜 기사가 사라졌을까요? 있구나. 최대 업체 유니티아 손잡고 30조. 즉 과거에 유니티아 했던 업무 협약, 업무 진행 이슈가 있으면서 그걸로 일단 장중한 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 얘보다는 마스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M게임이 오늘은 시장에서 좀 더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주가의 위치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M게임은 정배열 상태에서 올라간 거고, CMS 에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역배열에서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에서 밀리고 떨어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큰 역배열이죠. M게임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그동안 배열 자체를 정배열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강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체라, 전통적으로 안면인식 이 AI 기술이 글로벌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죠.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였고, 사실 국내에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사실 네이버와 빅히트가 합작한 회사가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다시금 이런 조정 이후에 급등의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안에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빛소프트 클럽 오디션 이슈와 어제장에는 한빛소프트가 대장이었고, 오늘도 장중 한때 25%까지 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의 매물대를 소화를 했는데 이 앞구간 매물대에서 오늘 맞고 떨어진 거죠. 오늘까지 거래대금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쉽사리 깨지지는 않을 종목이고, 문제는 이 종목이 이 파동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하락 파동 하나하나가 마이너스 10% 이상의 이 급락파가 나오는 약간 특이 종목이라 이런 부분은 약간씩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일장도 뭐 상한가, 전일 상한가 구간에서 강한 시세가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일 상한가를 들어갔던 이 구간 언저리까지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구간에서의 매매를 하면 어떨까. 사실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도 이런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좀 들어갔는데, 오늘 매수를 저는 4,500원에 걸어 놨었습니다. 근데 매매가 좀 안 된 게 좀 아쉬워요. 네, 이런 거는 아쉽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 일단 흐름이 계속 좋고요. 그 밖에 최근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 속에서 돌파 이후에 조정 눌림이죠. 이런 종목도 실적이 견주한 모습의 정상적인 종목이라 저는 충분히 이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8만원 위에서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테슬라 요청으로, 네, 테슬라 요청으로 생산량을 늘려달라라고 해서 한번 좀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자율주행 테슬라양 자율주행 카메라를 납품하는데 올해 대충 매출이 2.5배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며 물량을 이만큼 늘렸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그렇게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이슈로 굉장히 또 강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최근 시장이 떨어지면서 15,000원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단기간에 이 종목도 굉장히 낙폭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41%가 나면서 그 과정 속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픈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구간에서 아마 60일선 2평 첫 반등이었던 것 같고, 지금 121선 2평 첫 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이 정도 구간이면 이 종목이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캐파가 늘어나고 증설이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 그 밖에 오늘 장 후반에 좀 인상 깊었던 종목이 금호석유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좀 해서 약간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얘도 사실은 돌파 매매로 들어간 거죠.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약간은 좀 보유하고 가고 있는데,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 장 막판에 이 기타 법인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약간 저는 포착이 좀 됐었어요.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게 약간 포착이 되면서 지금 기타 법인에서도 물량을 좀 모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있고요. 지속적으로 조카가 액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코스맥스라든지 등등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이제부터 다 시작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아직 좀 못 올라간 종목 중에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좀 무거운 편의점 종목이죠. 굉장히 이때 편의점 사업이 확장이 굉장히 잘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최근은 좀 밀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박스권 흐름은 만들어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전혀 꺾이지 않는 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실적이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당시 최고를 찍고 나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작년에 매출이 조금 떨어졌는데 영업이익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좀 올랐고요. 모든 게 우상향하는 굉장히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 이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잡으면 사실 조금 늦을 수는 있겠으나 큰 손실은 보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좀 내가 손이 느리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하고 싶다라면 이런 종목도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지금 돌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아직도 일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석유공사 이슈로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코하이젠의 출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구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